다른 거는 괜찮아. 근데 아유. 아, 진기주 씨.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일로 오세요. 그래, 아유. 근데 어떻게 기주 씨. 이렇게 또- 예,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주 씨. 기주 씨는 제가 예전에 네. 런닝맨 촬영할 때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저는 초면. 네, 처음.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또. 예. 아니 오늘 또 이직 특집인데. 네네. 드라마 주말 드라마도 지금 뭐 잘도 계시고 지진이 씨도 그랬지만 네. 이게 좀 그 홍보가 아닌데도 이렇게 뭐 또 들어오네 누가? 어디 갔다 왔어? 자 일단 저 기주 씨 한번 소개드릴게요. 자 우리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직의 고수 배우 우리 진기주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하니까 실제로 뭐 삼성가의 따님이신데 그래요? 집을 나가서 지금 배우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예. 잘못 해석하면 삼성 딸이야.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또 일파만파예요. 네네네. 정확히 삼성을 입사를 하셨던 거죠? 입사를 하시고. 네네. 예. 아니 유키즈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진기주 씨가?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 특집이래요. 근데 어. 제가 분명히 특이한 이력 가진 특집 했던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저번에 했었던 건데 해가지고서는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나가서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좋긴 한데 너무 떨려서 어떡하죠?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이게 뭐 너무 뭔가 떨려.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떨려요? 카메라가 되게 많기도 하고. 예전에도 제가 저 런닝맨에서 진기주 씨가 이거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진기주 씨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직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진기주 씨가 말 그대로 이직의 고수입니다. 일단 졸업 후에 삼성 SDS에 취업을 합니다. 예? 엄청난 경제 일에 그 다음에 이걸 그만두시고 강원 민방의 기자님으로 또 취직을 하세요. 이와 같은 가방에 보관했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그만두시고 슈퍼모델. 그리고 지금 배우로. 아니 원래 꿈은 뭐였어요, 진기주 씨는? 제가 기억나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데 A4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빠한테 이만큼의 편지를 써놓고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퇴근하고 나면 가족 회의를 좀 하자고 언론인이 일단 하고 되고 싶었었는데 기자를 할지 아나운서를 할지 거기에 대한 거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족회의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그냥 기자 해라 해서 기자 하겠다. 오케이.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부모님 중에 또 한 분이 기자분이세요? 네.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기자신데 제가 사실 기자를 제 장래희망으로 찍었던 것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모습이 멋있었어요. 아버님의 어떤 모습에 조금 약간 항상 뉴스보다 아빠가 알려주는 게 저보다 먼저였었으니까 아빠에게 먼저 소식을 듣고 나면 TV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되게 매력 있게 느껴졌었어요. 세상의 일을 먼저 알고 있고 되게 멋있는 어른이었거든요. 제 눈에 아빠가. 그랬는데 막상 대학교 전공은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네. 말 그대로 공대생이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점수 따라서 진학을 일단은 하잖아요. 진학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근데 공대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 선택했다. 야 이거 기주 씨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훅 빨려 들어가네. 잘못 선택. 잘못 선택했어요. 왜요? 전 지금도 컴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도. 아니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컴맹이시라고요? 예. 근데 왠지 그냥 제 느낌에 기주 씨가 그 과에 입학을 하면 엄청 인기가 많아서 동료 친구들이 막 서로 도와준다고 하지 않아요? 그 덕분에 졸업을 했나? 아니요. 그 덕분에.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 입사를 또 네. 삼성 SDS. 네. 어땠습니까? 회사 생활은 직접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업무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이제 막 신입사원 연수도 많이 하고 동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또 막 훨씬 많고 교육이 훨씬 많잖아요. 업무보다. 그렇죠. 그래서 마냥 재밌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뭐 놀랍다고 할까요? 그런 건 뭐였어요? 저 삼성에는 하계 수련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신입이 다 모여서 S그룹의 모든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죠. 공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데 그 대회 이전에 한 2달 정도 합숙을 또 해요. 그 공연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연단이었는데 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삼성 관련된 걸로 어떻게 뭐 파란피, 이렇게 파란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그룹의 어떤 색깔과. 전체적인 네. 그 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막 이렇게 입사시 애사스명 이러고 이제 그 순간 모두가 파란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시게 되잖아요.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내가 했던 말이 있을까요? 아 그냥 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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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퇴근할 때는 늘 죄송합니다. 이러고 퇴근. 해주세요. 먼저. 6시 땡 하면 퇴근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삼겹살과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하나 계셨는데 네. 5시 50 몇 분만 되면 자꾸 진주임 저녁 약속 있나? 맨날 이러시는데 저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퇴근. 없는데. 맞죠? 없는데. 아 좋다. 아, 좋다. 그 약속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다 버스와의 약속이었고 집에 버스와의 약속. 네, 6시 10분 차를 타야 하는 약속. 네, 좀만 더 주면 그 버스 떠나니까. 네, 맞아요. 우리 조석 같았으면은 저기 우리 조주임 예. 오늘 저녁 약속 있나? 아 저녁 약속 있습니다. 부장님하고요. 네. 가시죠. 예약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벌써 적은 분이고요. 예. 이게 또 각 그 이 회사마다의 또 어떤 그 직원분들의 복지가 좀 네네네. 있잖아요. 어떤 복지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일반 삼성카드인데 거기에 SFC라고 이제 마크가 달려서 네, 그러면. 발급이 되는데 브랜드 같은 거 할인되고요. 아 그래. 그리고 맞아요. 우리 비고 할인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죠.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예, 보너스도 보너스지만 PSPI? 그 뭐예요? PS는 연말에 한 번 나오는 보너스 개념이고요. PI는 한 해에 2번 이렇게 딱 반 나눠서 이야. 한 번씩 나오는. 어쨌든 이렇게 잘 다니던 회사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그렇죠. 이런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를 한 3년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에 어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주야 너무 힘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을 툭툭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사실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취업이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엄마는 물론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힘들게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나 엄마는 해봐. 너 아직 어려. 해봐. 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혹시 그때가 23살에 입사해가지고 26 정도 네, 되셨을 그때쯤. 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이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뭘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인 거고 또 네, 그 당시에는 그 또, 당시에. 또 어린 그렇죠. 나이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나 진짜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 취업을 저는 준비할 서류 때. 전형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아, 그냥 서류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난 열심히 진짜 며칠 밤을 새워서 그렇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그동안 내가 비록 한 건 없지만 뭐 토익 점수니 뭐 이런저런 스펙 한 줄 같은 걸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적어서 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딱 클릭하면 딱 뜨는 거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좀 보완하거나 내지는 그거를 좀 할 텐데 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퇴사할 때 혹시 부소장님이나 거기 뭐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그래서 어제 퇴사 당시에 선배랑 동기들한테 뿌렸던 메일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썼던 게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결정을 못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칼을 뺐다고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기자. 아니요, 그때 사실 속은 연기자였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경만 했던 직업이었었는데 절대 주변에 말은 안 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면 누구에게도? 말하면 너무 비웃을 것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냥 가끔 정말 안 친한 사람 있죠. 오히려 메신저 해가지고 막 딴 얘기하다가 나 근데 연기하고 싶다. 그냥 갑자기 툭. 네.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 공준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실명을 그분이- 밝히시네요. 예, 공준영 씨. 준영 오빠는 그냥 비웃었어요. 그냥 이거 예. 그런데 막상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걸 한 템포 누르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게 용기가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기자 공부, 아나운서 준비, PD 준비하던 친구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차 마시러 나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글 쓰고 있고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사람들 쓴 거 첨삭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도 같이 말려 들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정말 싹 자연스럽게 모집 공고 뜬 소식을 굳이 알게 되고 그렇지. 그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제 그 시험 공고 떴다.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기자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년기 때 계속 꿈꿨던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진기주 기자라고 불리는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사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자 수습 기간이 머리 감는 시간밖에 없어요. 딱 하루에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일정이 어떻게 되길래 어떻게 되길래 한 새벽 3시, 4시, 5시 그때 경찰 각종 지구대부터 돌고 경찰청 들어갔다가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도 한번 다 돌면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 만약에 뭐가 또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 일을 어떻게 취재를 하는 건지 매뉴얼처럼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을 1시, 2시 뭐 이때까지 해요. 3시 그때까지 해요. 근데 난 출근을 곧 좀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얼른 머리 감고 머리 감다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 감다 보면 토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때 삼성 그렇게 힘들게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당시 제 사수였던 캡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연기할 거예요. 이야기가 그 선배도 야 그럼 대학로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로를 가야 돼.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뭡니까? 기자할 때는 이거 비속어라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그냥 뭐 저희가 뭐 야이 새끼야. 아 진짜? 그러니까 저희끼리 오죽하는 말이 있냐면 그 수습이 수가 배우는 게 아니라 짐승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뭐랄까 혹독하게 키워지는데 끝나갈 때쯤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해놔야 사실 기자는 눈앞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황을 하게 뭔지 되고 알겠어. 역사적일 수 있는 그 기록의 순간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습 기간이 필요하구나를 수습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놔야 이제 몸에 배이고. 혹시 그럼 반대로 이제 본인이 좀 기자 생활을 할 때 많이 했던 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송.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전화 신호가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따르릉 따르릉 딱 받으면 바로 혼나요. 야 이렇게 혼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든 머리를 감을 때도 항상 핸드폰은 가장 옆에 있어요. 잘 때도 바로 여기다가 해야 돼요. 잠깐 잘 때도. 이거 아무나 못하겠다. 못 깰까 봐. 그래서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만에 네, 딱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그 수습을 끝내고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번 수습을 합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음 일이 슈퍼모델을 지원하셨다고. 네. 이제는 진짜 해야 되잖아요. 내가 2번이나 이럴 순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일단 밤마다 노트북을 켜놓고 막 이런저런 엔터 회사를 막 찾아보고 그냥 혼자 새벽에 이런 서치만 실컷 하고 있을 때 새벽에 언니가 TV 보다가
저거 나가봐 이랬어요. 그게 슈퍼모델 대회였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보는데 그 문구가 모델이 아니라 엔터테이너를 찾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있다는데 서류의 양식은 뭘까 봤는데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양식이. 네.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봤으니까. 그래서 딱 원하는 게 자기소개서랑 프로필 사진이에요. 네. 근데 프로필 사진은 제가 이제 그동안 연습 삼아 찍어뒀던 프로필 사진들. 또 있고 있으니까. 네, 완벽히 아나운서처럼 찍혀 있는 그 딱 떨어지는 정장 입고 찍은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서류가 된 거예요. 네. 됐어요. 그래서 1차 보는데 장기자랑을 준비하래요. 제가 그 공연단을 했다고. 했었잖아. 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영화다, 영화. 야 이거 했었잖아. 거기서 파란 피만 빼면 되죠. 빼면 되죠. 그럼 대회에서 좀 입상을. 네, 그때 3등을 했는데 그때도 몇 개월을 하반기는 다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내내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중간마다 평가를 받았던 거고 아니 근데 저 진기주 씨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교육 많이 받으셔. 맨날 신입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딜 가든 신입. 아니 이게 그래서 야 이제 2015년 드라마 두 번째 20살에 처음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딱 그 두 번째 20살 합격하기 전까지는 모든 오디션이 다 1차 탈락이었어요. 맨날 가면 듣는 말이 나이가 많다. 그동안은 뭐 했는데 이 나이에 첫 오디션을 보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그 이야기에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한 변론만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뭐라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연기는 나이가 뭐 상관없잖아요 그치. 라고 네. 대답하고 다녔죠. 왜냐면은 70세, 80세도 연기를 하는 건데 캐릭터가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있는데 캐릭터가 왜 자꾸 나이를 물어보는지. 네, 연기에 그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랬죠. 그런데 상처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 그렇죠. 들을 때마다. 네. 오디션 딱 하면 보는 시선 자체가 일단 나를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눈빛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그렇죠. 눈빛을 다 받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아 주눅 들죠. 네, 많이 주눅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계속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바심도 나고 이러다가 내가 아예 시작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그때 만난 오디션이 두 번째 20살이었던 거예요. 연기를 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 첫 마디가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였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싹 녹은 거예요. 물 녹듯이 너무 사라지죠. 좋으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감독님을 제가 연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제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그 몇 개월의 자신감 바닥을 쳤던 저를 딱히 자존감을 일으켰어요. 올려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은 이 오디션은 내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했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한다고. 제가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첫 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기주 씨? 네. 이거 제 건데요. 자, 이거 다 제 책인데요. 최지우 선배님이랑 첫 붙는 게 첫 씬이었는데 오우, 또 최준 씨랑 딱 붙으니까 얼마나 떨렸을까. 대본 리딩하는 날 엄청 떨렸을 것 같아. 대본 리딩하는 날 이제. 그때 진짜 제 대사는 한 개인데 미리 접어놓고 그 앞에서 야,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막 읽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 있는데 이거 제 건데요.